제332회 경남도의회 2차 임시회 현장.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고성군 농한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시금치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를 열어 급식 지원 기준과 금액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770억 원 규모의 경남 학교 급식 비리가 드러나면서 소식을 접한 경남도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급식 비리를 두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32회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도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한창입니다. 발언에 나선 이갑재 도의원은 주민 소환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을 향한 질타를 시작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의 이유 중 대부분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고, 그가 의혹이 제기되었던 급식 비리도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덧붙여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운동본부가 51만 명의 도민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소환운동을 중단했다며 허위 서명 사건으로 곤혹에 처한 추진본부를 옹호했습니다. 이갑재 의원에 이어 발언에 나선 심정태 의원은 학교 급식 비리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학교 급식 비리 문제의 책임을 박 교육감이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자체감사에서는 밝혀내지 못했던 급식 비리들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경찰의 급식 비리 수사로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박종훈 교육감이 밝혀진 급식 비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도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무상급식 중단과 최근 급식 비리의 책임은 모두 박종훈 교육감에게 있다는 겁니다. 급식 비리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남 소재 업체의 타 지역의 납부 비리 건과 취임 전 위반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책임을 박 교육감에게만 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학교 급식 비리가 상당 부분 밝혀진 상황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학교 급식 비리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지 교육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습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올렸다가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낼 수 있을 뿐더러 공제 항목도 추가가 되면서 연말정산 신청 전에 달라진 점을 꼭 챙겨봐야 됩니다. 국세청 수집자료를 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공제신고서에 이들 항목이 채워져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19일 시작되지만 직접 챙겨야 할 항목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홈택스를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등 13가지의 항목을 공제 해당 증명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자료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여서
근로자들은 스스로 소득과 세액 공제 요건은 한 번 더 챙겨봐야 합니다. 또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와 교육비 중 교복 구입비,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를 잘못 받을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 폭탄에 맞을 수도 있는 만큼 항목을 꼼꼼히 챙겨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금 고성에서는 제철을 맞은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남해안이 인접해 있는 고성에서 키운 시금치는 해풍을 맞고 자라 각종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시금치 수확이 한창인 고성에 이만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시금치가 빼곡하게 밭을 뒤덮었습니다. 농민들은 바쁜 손길로 시금치를 캐냅니다. 손 가는 대로 거둔 시금치가 어느새 한 바구니를 꽉 채웁니다.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이 노지에서 재배가 가능한 시금치는 농한기 농민들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 고성 월평이 시금치는 밑에 요 바다가 있어서 해풍을 많이 맞아서 당도도 있고 맛도 좋고 그러고 딴 데보다 시금치가 더 맛이 있습니다. 이 땅이 토질이 논이 아니고 밭이고 그래서 진짜 맛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수확한 후 뿌리를 다듬어 단으로 묶는 작업을 거칩니다. 캐내는 것부터 단 묶는 것까지 농민들의 꼼꼼한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으로 묶은 시금치는 경매장으로 옮겨집니다. 경매를 거친 시금치는 인근 경남 지역과 부산, 대구 지역으로 판매됩니다. 고성에서 생산되는 시금치는 연 2,700톤가량, 판매액은 67억 원에 이릅니다. 고성 시금치는 대부분 밭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습해와 병해에 강합니다. 특히 이러한 강점으로 올해는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시금치의 평균 시세는 1kg당 2,500원 선. 선별장에서 엄선된 시금치를 1kg 단위로 묶어서 유통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유통이 가능하며 취급하기에도 쉽습니다. 한편 앞으로 고성농협에서는 고성 시금치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성 지역에는 14분이 지금 중매인들이 오셔가지고 공판을 하시는데 브랜드화 되고 또 규모화되면은 많은 중매인들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그 중매인들이 많이 오므로 해서 전국으로 고성 지역에 있는 우리 시금치 그 브랜드를 알리고 또 홍보를 해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품질이 우수한 고성 시금치. 농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오랜 혼란을 겪어오던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15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를 열어 급식 지원 기준과 금액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3차 회의까지는 두 기관이 내놓은 전국 시도별 급식 지원 기준과 분담률 등 자료 수치가 서로 달라 공통 기초 자료를 만들어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정기 인사에 따라 협의 대상자들이 바뀌어 도에서는 박석재 농정국장과 윤인국 정책기획관, 김종환 교육지원 담당관이 참석했고 도교육청에서는 이훈 행정국장과 이상진 정책기획관, 오준옥 교육복지과장이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해 들어 도의회와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홍 지사가 지난 11일 도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에는 농해양수산위, 13일 기획행정위에 이어 오는 18일 경제환경위, 25일 문화복지위, 26일 건설소방위, 28일 교육위원회와 만나게 됩니다. 홍 지사가 이렇게 도의회와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은 지역 여론 수렴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밝히며 도와 일선 시군 간의 소통에 있어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지사는 앞으로도 도정 주요 정책 결정 때 도의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역 정보와 비전을 제시하는 스마트 경남 2020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경남 ICT 융합산업, 육성계획,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연계해 경제, 생활, 안전, 행정, 인프라 5개 부문, 35개 신규 정보화 사업에 총 299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도는 경제 부문에서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13만 명 신규 고용 창출과 매출액 20조 원 달성을 지원하고 생활 부문에서 경남도 홈페이지를 도민 참여형 웹사이트로 구축해 한 달 평균 10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사이트로 만드는 등 지역 정보화 비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창원시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하기 위해 투자 대상 지역 타당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투자 유치를 통한 체류 관광 거점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가 마산하포구 해양신도시와 로볼랜드, 마산하포구 구산면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대규모 관광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 가능성 분석과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외국인 투자 대상을 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과 펜션, 별장 등으로 한정하고 투자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며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관광문화국은 14일 신년 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시 주요 관광지인 저도 연륙교에 대한 재정비 및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의 콰이광의 다리로 불리는 저도 연륙교는 주변의 빼어난 자연 환경과 함께 사랑을 주제로 한 다리 이야기가 전해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저도 연륙교의 바닥을 강화 유리로 교체해 아찔한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 바다 횡단 짚라인 개설, 사랑의 열쇠 조형물 설치, 야간 경관 조명 교체 등 관광 콘텐츠 다양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창원시 관광문화국은 저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 시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시작되었던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온도탑이 89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도보다 30도가량이 낮은 수치로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당초 목표액인 83억 원 모금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모인 성금은 74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74억 3천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88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캠페인이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돌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계속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8.8%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경남의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9.2%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2014년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이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내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수십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85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편의 명목으로 현금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통영 굴값 하락으로 어민들이 인위적으로 굴 출하량을 줄이자 굴 중매인들이 어민들에게 항의하며 굴 경매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굴 수협의 중재로 경매는 재개됐지만
중매인들은 어민들이 출하량을 줄이는 것은 담합행위라는 입장이며 어민들은 인건비와 경매 수수료를 제외하면 자체 이익은 없다며 불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14일 2016학년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남도 내 타 대학들도 인하 또는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1.7%를 제시했지만 등록금을 올릴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국고 및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8월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시작된 결핵 감염자가 33명이 더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84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 14명은 활동성 결핵 환자였으며 70명은 결핵균에 노출됐지만 타인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는 잠복 결핵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날씨가 따뜻한 이점을 이용해 고성군이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파크, 역도 경기장, 골프장, 요트스쿨 등의 기존 시설에 야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숙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전북에서 올해 최초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창원 지역의 구제역 초기 강력 대응을 위한 축산 관계자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창원시는 구제역 긴급 차단 방역을 위한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전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초동 방역 태세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는 2016년 1월 현재 3개 종목에서 52개 팀, 1,166명이 통영을 다녀가 전년도 대비 16개 팀, 181명이 증가하면서 최근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시설의 집중화,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국의 스포츠팀들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기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는 30억 원이며 고성군 내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산소방서는 14일 관내 아동 양육시설인 이내의 집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사례를 통한 화재 및 안전사고 알아보기를 시작으로 초기 화재 시 대응 요령과 소소심 익히기 등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동마산 로타리 클럽은 지난 14일 회원이동 관내 장애인 및 독거노인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사랑의 이불 30채를 전달했습니다. 동마산 로타리 클럽은 이외에도 매년 여름철 독거노인 삼계탕 대접과 연탄 배달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후원금 전달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한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14일 거제시 거제면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김분현 센터장은 손마사지와 매니큐어 케어를 받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화항공산업 주식회사는 14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영홍 대표이사는 고성에 오랜 기간 자리를 잡은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꾸준히 후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통영시 한산면은 지난 14일 한산면 사무소에서 한산면 관광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발전협의회는 앞으로 한산변 본선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수시 협의에 실천하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